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3편 향미평가, 커피의 향미평가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의 113페이지예요. 책의 113페이지. 화학적 성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커피에는 많은 성분이 있어요. 많은 성분이 있어요. 뭐 1000가지 넘게 성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성분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커피의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거는 탄수화물이죠. 커피의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거는 탄수화물. 제일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방, 질소 화합물, 비타민, 미네랄, 알칼로이드, 폴리페놀,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카페인 알고 있는 거 많이 잘 알고 있죠. 커피 딱 마시면 잠 안 오는 거. 그게 카페인 때문이죠. 그리고 클로로겐산, 폴리페놀, 하이드록시, 시나믹산, 디테르펜, 탄수화물, 마그네슘, 칼륨, 트리고넬린, 니아신, 토코페롤, 자당, 퀴닉산, 카페스톨 등등 굉장히 많은 성분들이 있어요. 이런 성분들이 커피를 추출을 하면 거기에 빠져나오는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커피를 추출을 하면 빠져나오기 때문에 투명한 물이 검은색 물로 색깔도 바뀌고요. 그리고 이런 성분들이 빠져나오고 맛도 나고 향도 나는 이런 투명한 물에서는 없었던 맛 그리고 향 이런 게 포함이 돼서 검은색 물로 변하게 되는 거라고 보면 되시겠죠. 네, 그래서 추출량에 따라서도 커피 맛이 변화가 돼요. 커피의 뭐 신맛, 쓴맛, 단맛 이런 것들이 얼만큼을 추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르게 되는데요. 그럼 우선 113페이지 신맛 성분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앞서서 커피에는 향, 아로마, 그리고 비터니스, 쓴맛, 스윗니스, 단맛, 엑시더티, 신맛, 바디감, 혀가 느끼는 감촉인 바디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조화롭게 이렇게 추출이 되어야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맛있다, 기분 좋게 맛있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건데요. 네, 신맛을 가지고 있는 성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신맛. 신맛에는 우선 대표적인 게 클로로겐산이 있어요. 클로로겐산. 클로로겐산은 커피의 주된 용해 물질이에요. 그리고 유기산의 3분의 2 정도로 약간의 신맛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과산. 청사과와 같은 천연 과일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건데요. 물과 에탄올에는 잘 녹지만 에테르에는 잘 녹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성분이에요. 그리고 구연산, 과즙이나 식물의 씨의 유리 상태의 산 형태로 존재를 하는 것, 이게 구연산. 이런 대표적인 클로로겐산, 사과산, 구연산 이런 성분들 때문에 커피에서 신맛을 많이 느끼게 돼요. 특히 클로로겐산 같은 경우에는 볶지 않은 초록색의 생두, 볶지 않은 생두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이거를 로스팅을 통해서 점점 볶게 되면 이 클로로겐산은 퀸산과 카페산으로 바뀌게 되면서 신맛이 이제 쓴맛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볶지 않은 커피가 신맛이 많이 나는 거예요. 많이 볶지 않은 커피는 신맛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게 되는데요. 어떤 커피든지 뭐 커피가 자라면서 생성이 되는 유기산 자체도 뭐 품종이나 아니면 환경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많이 만들어지면서 자랄 수도 있지만 이미 생긴 클로로겐산을 로스팅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도 신맛이 달라지게 돼요. 많이 볶으면 이 클로로겐산이 변하게 되기 때문에 퀸산과 카페산으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신맛이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조금만 로스팅하게 되면 클로로겐산이 그 자체로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맛을 또 많이 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단맛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맛.
여러분들이 커피를 마셨을 때 이제 어딜 가면 신맛 나는 커피는 많이 드셨고, 또 예전에는 뭐 많이 볶아 커피를 많이 로스팅을 하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쓴맛이 많이 났는데, 아직까지도 저는 커피에서 단맛은 잘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그 커피에서 단맛 성분에 집중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제 뭐 단맛이 많이 나는 커피, 안 나는 커피 이렇게 해서 보면 시럽 같은 걸 넣지 않고서도 커피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단맛을 느낄 수 있게 될 수도 있는데요. 많이 좀 훈련을 하면 단맛을 찾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단맛을 가지고 있는 성분에는 우선 이 환원당, 그리고 카라멜당, 그리고 단백질에 의해서 단맛을 느끼게 되는데요. 환원당은 분자내 알데하이드기를 내포하거나 용액 속에서 알데하이드기를 형성하는 당이고요. 커피의 단맛에 중요한 기여를 하지만 열에 취약해요. 그리고 카라멜당은 로스팅에 의해서 카라멜화된 당을 말해요. 이 카라멜화라는 거는 조금 뒤에 한번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가수분해된 아미노산 중에 일부가 단맛에 영향을 미치게 돼서 커피의 단맛을 부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커피 하면 제일 많이 떠올리게 되는 맛인 쓴맛. 커피는 예전에는 많이 볶는 추세였기 때문에 쓴맛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쓴맛 때문에 거기에다가 설탕도 넣고 프림도 넣고 해서 이 쓴맛을 중화시키고 설탕에 의한 단맛, 그 프림에 의한 고소한 맛을 만들어서 마셨었는데요. 요즘에는 커피 자체의 단맛과 신맛을 살리고 쓴맛을 적게 로스팅하는 방법이, 그리고 추출법들이 적용이 되면서 쓴맛을 줄여가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지요. 네, 그래도 커피에서 쓴맛을 내는 성분에는 어떤 거가 있냐면요. 카페인도 쓴맛을 내요. 이 카페인은 퓨린 염류에 속하고요. 열에는 안정적이어서 생두, 그린색의 생두나 아니면 이거를 볶은 브라운색의 원두나 로스팅의 전후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카페산은 뜨거운 물과 알코올에 쉽게 용해가 되고, 커피 콩, 배와 같은 과일, 그리고 바질, 타임, 버베나, 타라곤, 오레가노 이런 허브, 그리고 민들레 같은 약용식물에 포함이 되어 있는 페놀 화합물이에요. 퀴닉산, 클로로겐산이 로스팅을 하면서 카페산과 퀴닉산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들 물질이 쓴맛을 내는 주요 성분이에요. 그리고 트리고넬린도 쓴맛을 내는 성분인데요. 커피 생콩에 0.25에서 1% 정도로 함유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물에 녹는 인스턴트 커피에는 0.94에서 1.69% 정도로 좀 더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쓴맛은 카페인의 4분의 1 정도로 카페인에 비해서 독성이 적고, 그리고 이 트리고넬린을 몸무게 1kg당 3g 정도의 비율로 적용을 했을 때 쥐에서의 치사량이 이 정도예요. 트리고넬린,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먹으면 사람한테도 치사량이 되겠죠. 자, 짠맛. 이 짠맛은 커피에도 짠맛이 있는데요. 혀로는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 미량의 산화칼륨이 커피의 짠맛 성분이에요. 혀로는 거의 느껴지지 않으며 미량의 산화칼륨이 커피의 짠맛 성분인데요. 약간 짠맛이 들어가면 감칠맛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런 성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또 어느 정도 고형 성분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바디감도 좋게 느껴지는 영향을 미쳐요. 커피의 쓴맛에는 산화칼륨뿐 아니라 산화칼슘, 산화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커피, 그러니까 핸드드립으로 하는 커피 말고
에스프레소를 아주 오랫동안 적은 양의 에스프레소를, 이게 에스프레소죠. 에스프레소. 이 에스프레소를 오랫동안 추출을 하게 되면 이런 성분들이 많이 나와서 짠맛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117페이지 커피 향미 평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의 향미 평가. 네. 커피 향미 평가를 보기 전에 조금 더 카페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카페인은 아까 전에 여기 보면 트리고넬린은 쥐에서의 치사량이 키로당 몸무게 키로당 3g 정도가 쥐에서의 치사량인데, 사람한테 카페인도 또한 치사량이 있어요. 인간에게 카페인의 치사량은 약 10g 정도, 커피 100잔 정도에 해당하는 양인데요. 일시적으로 카페인을 10g 섭취를 하게 되면 치사량이에요. 요즘 현대인들이 이 커피뿐만 아니고 초콜릿, 그리고 탄산음료, 그리고 고카페인 음료 등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서 위험치에 만약에 이르게 되면 목숨까지도 위협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식약청에서 1일 섭취 최대 권고량을 제시해 줬어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400mg, 그리고 임산부는 300mg, 어린이, 청소년 들은 체중 킬로그램당 2.5mg 이하를 섭취하라고 이렇게 최대 권고량을 제시를 해줬어요. 여러분들, 제가 전에 어떤 학생을 가르쳤었는데요. 그 학생은 수업 시간에 커피를 추출을 하면요, 그 커피를 다 마셨어요. 그때 수업이 한 20 몇 명 정도, 우리가 그 수업이 한 20 몇 명 정도였는데요. 그 학생은 여학생이었는데요. 3시간 수업하는 동안에 그 20 몇 명이 실습하면서 뽑은 커피를 다 안 먹는다, 다른 사람, 실습한 사람이 안 먹는다고 하면 그걸 다 자기가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마시면 안 된다, 위험하다, 속쓰림이 있고,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고 식도염 같은 증세가 발생이 되고, 또 두통이나 아니면 뭐 심장의 두근거림, 이런 것들이 부작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마시지 말아야지 된다. 제가 막 말렸죠. 그래도 그 학생은 제 말을 무시하고 모든 커피를 다 마셨어요. 그리고 어떤 날 제가 하도 말리니까 수업 시간에 커피를 못 마시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2리터짜리 페트병 있죠. 2리터짜리 페트병을 3개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에스프레소, 수업 시간에 추출한, 다른 학생들이 20 몇 명이 추출한 커피를, 에스프레소를 2리터짜리 페트병에다가 3개를 가득 가지고 집에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수업에 그 친구가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커피 그렇게 좋아하는데 수업에 빠질 리가 없는데 커피 마시러 하면 올 텐데 하고 제가 참 이상하다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 다음 시간에 그 친구가 얼굴이 하얘져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무슨 일 있었냐고. 왜 수업에 안 왔냐고. 그랬더니 그날 밤에, 그 수업이 끝났던 그날 밤에 에스프레소를 가지고 간 2리터짜리 페트병, 그 가득 담아간 그 커피를 밤 10시에 커피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거를 벌컥 마셨대요. 그 많은 에스프레소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고 제가 물어봤죠. 제가 언제 뭐 커피를, 그 다량의 커피를 사람한테 뭐 실험해 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걸 마셨다길래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두 개의 에스프레소 2리터짜리를 다 마시고 나서부터 계속 오바이트를 계속 구토를 계속 그 다음날까지 계속 했대요. 그래서 죽지는 않고 다행히 살았다고는 해요. 죽지는 않고 수업에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까지는 마시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커피를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여러분들도 커피를 그렇게 많이 한 번에 마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성인 하루에 400mg 정도라고 이렇게 식약청에서 권고를 했는데 이 400mg이 얼만큼 커피 한 잔인지 두 잔인지 모르겠죠. 한번 우리 같이 검색해 볼게요. 스타벅스 코리아에 가면요. 카페인 함량이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메뉴에 보면 커피가 네, 스타벅스의 아메리카노 에스프레소 음료에 여러분들 아이스 아메리카노 많이 마시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번 볼게요. 카페인 150mg 들어있어요. 카페인 150mg 들어있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에 스타벅스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에 150mg의 카페인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하루에 400mg까지만 먹으려면 스타벅스와 같은 아메리카노를 몇 잔 마시면 돼요? 3잔 마시면 안 돼요. 2잔 마시면 300mg이니까 이미 3잔 마시면 400mg을 넘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고 잘 조절해 가면서 커피를 마시도록 하세요. 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디카페인, 콜드브루에는 카페인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임신했을 때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300mg까지만 커피를 마셔도 된다고 이렇게 식약청에서 권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임산부들은 혹시나 아기한테 잘못될까봐 카페인이 없는 콜드브루 커피를 마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그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는 더치커피로 추출한 건데요. 이 콜드브루에도 꽤 많은 양의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 150mg, 콜드브루 150mg 똑같이 아까 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하고 똑같이 들어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차가운 물로 커피를 추출을 하지만요. 카페인은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많이 추출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영향을 받는 거는 물하고 접해 있는 시간이 길수록 물하고 접해 있는 시간이 길수록 많이 카페인이 추출이 되기 때문에 콜드브루는 더치커피라고 한 방울씩 똑똑 떨어뜨리면서 추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커피 찬물에 우려내지만 한 방울씩 똑똑 떨어뜨리기 때문에 시간이 그만큼 커피하고 물하고 접해지는 시간이 길어져서 많은 양의 카페인이 추출이 돼요. 그래서 나는 카페인에 굉장히 예민하다 하는 사람들은 스타벅스 같은 데 가시면요. 디카페인 커피가 있어요. 따로. 디카페인 커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디카페인 커피를 이제 드시면 돼요. 네. 여기 디카페인 커피라고 있죠. 이 디카페인 커피로 주문을 하면 콜드브루는 꽤 많은 양의 카페인이 추출이 되니까 디카페인 커피로 주문을 하면 카페인이 없는 거의 99.9% 카페인이 제거된 음료를 마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카페인은요, 뇌, 혈관 장벽을 쉽게 통과해서 중추신경 흥분 작용 물질로 작동을 해서요. 각성 상태를
일으키게 되죠. 각성하게 우리가 막 정신 반짝 들게끔 이렇게 만들죠. 그리고 또 기분이 좋아지는 증상을 또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커피를 마시면 도파민이라는 게 분출이 돼요.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신경물질이 분출이 돼요.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막 들뜨고 이런 증상을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혈류 역학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혈압을 상승을 시켜요. 혈압을 상승시키고 빈맥 그리고 가슴 두근거림, 심장이 두근두근 두근두근 이런 것들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사람에 따라서 이런 반응 정도가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그리고 또 커피 많이 마시면 조금 있으면은 화장실 가고 싶죠. 이뇨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이뇨작용. 그래서 체내에 있는 수분을 많이 배출하게 되기 때문에 커피를 많이 마시거나 커피를 마실 때 물을 같이 마시는 게 이런 작용들을 몸의 체내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카페인은 커피, 홍차, 녹차, 탄산 음료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고요. 카페인이 혈류에 영향을 주어 심박률을 약간 증가시키지만 머리로 가는 혈관은 수축을 시켜요. 머리에 있는 혈관을 수축을 시켜요. 그래서 혈류를 감소를 시켜요. 음, 그래서 머리 아플 때 카페인을 먹는 거는 오히려 부작용을 발생을 시키는 게 우리가 두통이 생겼을 때요. 머리가 아플 때는 머리에 있는 혈관이 팽창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머리 혈관이 팽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커피를 마시면 수축이 되잖아요. 더 많이 수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더 많이 팽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커피를 마시면 머리가 안 아픈 것 같지만 이 카페인이 몸에서 분해가 될 때쯤이면 다시 어, 그거보다 더 많이 줄어 있었던 게 정상보다 더 많이 줄어 있었던 게 원래대로 팽창이 되면 더 많이 팽창을 하게 돼서 머리가 더 많이 아프게 되는 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두통이 있을 때는 머리 아프다고 커피를 마시는 거는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카페인을 먹으면 잠이 안 오죠. 잠이 안 오는 이유는요. 우리 머릿속에는 아데노신이라는 성분이 있는 이런 신경 물질이 있는데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인 아데노신은 특정 시냅스 전 수용기에 작용을 해서 글루타민산 그리고 도파민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아데노신의 효과를 방해한다는 것은 이들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그러니까 아데노신의 효과를 방해하니까 카페인이 아데노신의 효과를 방해하기 때문에 도파민도 많이 증가시키고 글루타민산도 많이 증가시켜요. 아데노신이 수용체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잠이 오게 되는데요. 이 아데노신하고 카페인하고 성질이 비슷해요. 그래서 잠이 올 때 커피를 마시잖아요. 그러면 아데노신하고 수용체가 결합이 되는 게 아니라 아데노신 대신에 커피하고 수용체하고 결합이 되니까 잠이 안 오게 되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 한 15분 정도 있으면 잠이 안 오게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카페인을 과다 섭취를 하게 되면 머리가 어질어질하기도 하고 두통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잠이 안 오는 불면증, 그리고 깊은 숙면을 취하기 어렵게 되고요. 그리고 막 행동이 불안하고 정서장애, 혈압이 상승, 부정맥, 역도성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이뇨작용에 의해서 칼슘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뼈 건강을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카페인을 금단하게 되면요. 그 증상으로도
두통, 심장 떨림, 그리고 구역감, 짜증나고, 불안, 신경과민, 우울증 이런 것들을 겪을 수가 있어요. 너무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아데노신은 뇌에서 각성 상태를 완화시키고, 그래서 아데노신이 수용체하고 결합이 되면 잠이 온다고 했죠. 잠들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이 아데노신과 어떤 물질이 먼저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아데노신이 뇌 수용체와 결합하기 전에 카페인이랑 결합이 되면 잠이 안 오고 각성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카페인을 섭취를 한 다음에요. 그러니까 이제 커피를 마시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 카페인이 반으로 줄어드느냐, 보통 한 5시간 정도 지나면 카페인이 분해돼서 한 반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전부 다 분해되는 데는 한 12시간 정도, 9시간에서 12시간 정도가 지나면 카페인이 체내에서 대부분 분해돼서 몸에서 배출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커피를 마시면 9시간이 지나니까 밤에 잠잘 때 카페인이 전부 다 거의 몸에서 배출이 돼서 숙면을 취할 수가 있지만, 밤에 저녁 때 커피를 마시면 잠이 잘 안 오는 이유가 아직 내 몸 안에 카페인이 다 분해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잠이 안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어려서 그런 걸 모를 수도 있지만, 어머니나 아버지 한테 여쭤보시면 밤에 커피 드시면 잠이 안 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카페인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어요. 카페인의 운동 증대 효과는 이미 수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입증된 사실인데요. 특히 유산소 운동 효율을 증가시키는데 유의한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근력과 근지구력을 증가시키고 지방산 분해를 촉진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가리키는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오는 회원들한테는 운동 오기 전에 아메리카노 한 잔 드시고 오세요,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카페인의 운동 증대 효과는 3에서 6mg 키로당, 그러니까 여러분의 만약에 몸무게가 60kg다 그러면 한 5, 6에 30mg 정도, 이 정도의 카페인을 운동 30에서 90분 전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혀져 있어요. 그렇다고 운동해야지, 그러고 나 더 많이 살 빼야지, 그러니까 카페인 더 많이 먹을 거야, 그래도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으니까 FDA 권고안에 따라서 1일 섭취량 400mg 이하로 하는 것이 좋고, 안 그러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는 꼭 유의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녹차에도 꽤 많은 카페인이 들어있어요. 녹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는데요. 녹차에는 카페인은 60% 정도만 용출이 되고, 카페인과 함께 녹차 속엔 카테킨, 대아닌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는데요. 이런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 대아닌 성분이 몸에 같이 카페인과 같이 들어왔을 때 카페인의 활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같은 양의 카페인이 들어있는 녹차를 마신다고 해도 커피만큼 카페인의 효능이 우리 몸에서 발현되기는 어려워서, 밤에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그리고 녹차 한 잔 마시는 거는 녹차를 마시는 게 조금 더 커피를 마시는 게 더 숙면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커피는 아침에, 오전에,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오전에 마시는 게 좋은데, 아침에 막 잠이 막 오는데 겨우 눈을 뜨죠. 그래서 빨리 잠 깨야지 하고 커피를 마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아침에 마시는 커피가 오히려 더 졸리게 만든다는 이런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아침에 커피를 마셨을 경우에 몸이 과하게 각성이 되면 더 피곤해지겠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에는 코르티솔이라는 잠 깨우는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이 깨게 되는데요. 이거는 콩팥의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주로 외부의 스트레스와 같은 자극에 맞서서 몸이 최대의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분비돼 가지고 혈압과 포도당 수치를 높이는 것과 같은 역할을 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혈압과 포도당 수치를 높이면 우리 몸이 활기가 막 생기겠죠. 이런 호르몬이 코르티솔이라는 건데요. 기상 직후에 한두 시간 동안에 일어났으니까 코르티솔 빨리 이제 몸에 활기를 막 불어일으켜야지 되니까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가 가장 많겠죠. 그런데 카페인은 이 코르티솔 호르몬과 비슷한 역할을 해서요. 코르티솔 호르몬의 카페인 효과까지 겹치게 되면 과잉 활기가 생기게 되겠죠. 이런 과잉 각성 상태가 지나친 활기 상태로 되면서 두통, 가슴 두근거림, 속쓰림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는 모닝커피를 마신 사람은 점심, 저녁 시간대에 커피를 마신 사람보다 부작용을 경험할 위험이 두세 배 정도 높으니까요. 어, 우리 몸에서 오전에 나오는 코르티솔의 양이 줄어들어 카페인에 나중에는 더 의존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막 우리 신체는 원래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코르티솔이 분비가 되는데 카페인까지 나오면 우리가 막 너무 막 이렇게 활기가 막 너무 높아지니까 그런 것들을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코르티솔 자체의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 커피를 안 마시면 너무너무 졸리게 되고 눈뜨기 너무 어렵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들에 따르면 커피를 마시기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10시 전후 그리고 오후 2, 3시 전후 이때가 코르티솔 농도가 떨어지고 있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때 마시는 게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카페인, 커피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카페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카페인 성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2교시에는 또 다른 커피의 성분에 대해서도 할 거고요. 그러면 이런 카페인 성분을 제거하는 디카페인은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올게요.